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여러분 10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야말로 국민이 괴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 3일날에 국민 대궐기가 갖는 5가지 의미,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날입니다. 3일은 공산주의식 인민재판하는 문재인 정권의 레드카드를 제시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을 협박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을 막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얼굴에 아예 철판을 깔았습니다. 28일 날 서초대로 검찰청 앞 집회가 200만 명이나 모였다고 자평을 하면서 국민이 검찰을 이겼다라고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5만 명도 채 안 되는 숫자를 200만 명이라고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이 결집되고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부터 제정신이 아닙니다. 28일을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밀란이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시해라. 이렇게 윤 검찰총장에게 직접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이 개혁안 제출이지 속내는 윤석열 총장의 마웨이식 조국 수사를 하루라도 빨리 막아보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검찰 특수부를 예찬을 했죠. 잘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장관이 되고 나서 갑자기 특수부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도 28일 날 이 조국 촛불이 대성공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의 무게중심이 조국 장관의 진퇴 문제 논란에서 이제 검찰개혁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아예 200만 명 운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28일 집회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밀란이다. 이런 민병두 의원의 말에 민주당의 속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들이 200만 명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사기고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숫자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우의독경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못된 오만과 교만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3일 날 국민 총궐기가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10월 3일 보수 우파의 국민 총궐기 5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28일 날 있었던 조국 촛불 집회가 얼마나 왜소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촛불을 한마디로 짓뭉개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화문 광장도로는 왕복 10차선입니다. 여기에 34m의 광장도 있습니다. 인도까지 포함하면 100m가 좋게 됩니다. 길이는 740m입니다. 사실 광화문 광장만 꽉 채워도 28일 조국 수호 집회 참가 인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최소 2배 이상 넘었습니다. 여기에 시청을 넘어서 서울역 광장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28일 조국 수호 집회 인원의 4배에서 5배, 많게는 꽉 채운다 그러면 10배 가까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좌파들의 계산법으로 따지자면 1000만 명이 운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부터 민주당 그리고 좌파들이 숫자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개, 돼지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한마디로 국민들을 장기판에 절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50%라고 우기면 그대로 다 국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8일에 조국 수호 집회 참여 인원을 그냥 200만 명이라 콜하면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나팔 불어주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다 200만 명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그저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속이면 속아 넘어가고 뭔가 툴툴거리면 세금으로 공중살포하는 포퓰리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안 좋아도 내년 선거에 다리 놔주고 공항 건설해주고 이런저런 복지수당 주고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용돈 주는 그런 현금 살포만 해도 충분히 표를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주면 조용하게 되는 그런 개돼지로 국민들을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10월 3일에 국민총궐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우방국들에게 대한민국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10월 3일 남산의 그랜드 하얏 호텔에서는 미국 보수의 중심인 그 CPEC의 중요한 인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보수들과 손을 맞잡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박스뉴스 진행자인 지닌 파이로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보수주의 연합 ACU 매티 슐렙 회장, ACU 상임이사인 댄 슈나이더, 그리고 전 미국 법무장관 대행을 지낸 매튜 휘테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야말로 쟁쟁한 미국 보수의 핵심 인물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박스뉴스와 CBS 뉴스, CS팬 그러니까 의회 방송이죠. 이 카메라 팀도 동행을 합니다. 한국의 보수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10월 3일 날 미국의 보수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보수와 백악관은 이미 문재인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일본의 FNN도 그런 보도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전해가지고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지난 26일 오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악화 배경에 대해서 아베 총리의 설명을 잘 경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적 행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일본이 문재인의 한국에 대해서 왜 무역 제재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0%가 나온다 그러면 어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50%가 아니라는 것,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억지로 50%를 만들려고 여론조작을 포함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다는 것,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마 미국 CIA가 직접 한국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조사도 실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한지, 한국에 개돼지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대외에 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문재인을 표방하는 국민들이 친문 촛불을 능가한다 그러면 미국도 대한국 정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국 수사에 대해서 수사는 윤석열 검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은 28일 조국 촛불 집회를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수파 국민들은 10월 3일의 총궐기를 통해서 조국 구속수사가 국민의 뜻이라는 걸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결코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번 10월 3일 권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중도파들한테 과감히 그 문재인의 손을 털어내도록 힘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왔던 30에서 40% 내외의 국민들한테 더 이상 문재인의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이번 10월 3일 집회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여론의 흐름이 조국 구속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 타도로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시대적 조례이고 당연한 역사의 귀결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담을 털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적폐청산의 대상이 문재인 정권이고 문재인의 나라다운 나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10월 3일 공산주의식 인민재판을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제시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법치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다 버리고 오직 공산주의식 인민재판으로 정권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혹세무민 대국민 사기극이 필수적으로 뒤따릅니다. 법치로 안 되니까 자신의 지지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양 호도를 하고 검찰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식 정치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도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개혁입니까? 개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제 시위를 통해서 법치를 파괴하는 이 정권이 괴벨스를 앞세운 나치 정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권의 조국 수호는 친여 단체인 참여연대의 간부마저도 구역질 난다고 표현할 정도로 위선이 가득한 폐역질인 것입니다. 공인회계사인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겸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29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시민사회에서 멋멋 있네 하는 교수들, 변호사, 기타 전문가, 권력 예비군 등을 열거하면서 입만 열면 개혁하는 이들한테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을 맴놓은 거 말고 뭐 한 거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친문 진영에서 상식을 가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률 위원장의 지적대로 문재인 정권에게서 권력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고 오직 이전 투구만 남았습니다. 우리 편끼리 다 해먹자는 것 말고 더 이상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위기입니다. 10월 3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모두가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 협박하는 저 문재인 대통령 입을 막아야 합니다. 끝내 버티고 있는 조국의 발도 묶어버려야 합니다. 되지도 않는 어거지들을 퍼부어대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도 틀어 막아야 합니다. 10월 3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2019년 10월 3일은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3일에 광화문 광장에 모일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라, 대한국민이여, 솟아라, 대한민국이여. 10월 3일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3일의 국민 대권리가 갖는 5가지 의미,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3일은 공산주의식 인민재판하는 문정권에 레드카드를 제시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 협박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을 막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